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주제는 일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그 눈 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지지율 하락,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28%까지 하락됐더군요. 그래서 이에 연관성이 매우 깊은 김건희 여사의 관상에 대해서 눈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도 김건희 씨 관상이다 해서 올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90만이나 가까이 되더군요. 그 채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관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상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일전서부터 여러 주제로서 다룬 그 주제와 영상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풀이하다 못해 말 표현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를 따라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많은 역학자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많이 참조하시고 보신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비록 조회수가 저조하지만은 구체적인 관상 실물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그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관상을 단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관상으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관상의 원인인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상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팔만대장경의 연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온전히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사주 명리학자분들이나 관상가분들의 이런 역학자분들은 세간 사람들이 혹하면서 미혹할 수 있는 재물운, 금전운, 건강운, 자식운, 부부운 등등 주로 기복과 미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추기는 것으로서 말하지만, 저는 기복과 미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복이란 무엇이고 사주팔자와 관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관상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인과의 연기법으로서 또는 상호 비교 보완의 연기법으로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공성의 연기법으로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주팔자와 운명까지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끔 바꿀 수 있게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역학자분들은 자기가 배운 그 소신으로서 각자의 표현으로서 이루어야지 남의 표현 방식을 따라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참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신을 조장하고 요행을 부추기는 가르침은 더더욱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관상을 배우는 사람의 역학적인 그 마음의 학문적인 자세가 아니고, 또한 본인과 많은 사람들을 더더욱 고통과 괴로움으로써 강한 아상을 일으켜서 빠뜨리게끔 하는 그 나쁜 악업을 쌓는 행위가 바로 미신을 조장하고 요행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말하는 것은 더욱더 매우 창피하고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은 제 영상을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0.7%의 차이로서 간당간당하게 어렵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80일 만에 현재 지지율이 28%, 20% 후반대로 사정없이 크게 급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대선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성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선거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말만 하면 죄다 거짓말, 온갖 거짓말을 양심 없이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온 그 권력으로서 위선을 떤 사람, 온갖 사기와 비리투성인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내부에서 이런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은 입을 함구하면서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거나 또는 뽑았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패를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즉 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천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율이 크게 오르기는 어렵고요. 20%대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경거망동하기만 하면은 오직 탄핵만을 앞당기게 될 뿐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들 뭐 잘 아실 테죠.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도 그 책임이 매우 큽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서 무개념으로 너무 날뛰고 너무 설쳐댔죠. 향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열 3위, 김건희 여사가 서열 2위, 그리고 천공법사인지 진정법사인지라고 하는 저 착각도인 사이비가 대한민국 현재 서열 1위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해에 최순실이 대한민국 실세 서열 1위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대한민국 초유의 그 사건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주가 조작 사기로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 사기로서 수백 명의 학생들과 관련 그 인사들에게 믿음을 상실하고 그 사기를 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검찰 남편을 잘 두어서 이런 사기죄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서 어물쩡 넘어가게끔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범죄의 여자가 영부인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수치이고 전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국격의 수치입니다. 나토 회의와 같은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서양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놀랍게도 대선 전후로 어마어마한 관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어느 부분이 변했는지 말이죠. 과연 어느 부분이 크게 변했을까요? 김건희 여사의 피부가 변했을까요? 아니면 체형이 변했을까요? 목소리가 변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헤어스타일이 변했을까요? 답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눈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거만해지고 도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 아니 김건희 씨의 인생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탐욕의 본성, 그 기회주의의 결과가 제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눈은 신체의 한 부분이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는 이러한 말은 관상에서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명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고 해서 이 말은 말처럼 그 깊고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며 말을 안 해도 눈으로써 그 의미와 뜻을 속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은 그 사람의 속마음과 심성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눈은 신체에서 유일하게 속살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 외부로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신체 내부 장기로서 복잡한 혈관이 깊고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과 컨디션에 따라서 눈에서 이 눈동자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행음양에서 눈은 목의 기운과 연관된 수의 기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타고난 복과 지혜의 유무, 그리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논문에 의하면은 사람의 얼굴 근육은 약 80여 개, 그 근육으로서 지어낼 수 있는 표정이 무려 7,000개 내지 8,0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80개의 얼굴 근육 중에서 30개의 얼굴 근육이 웃는 표정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고요. 또 다른 30개의 근육은 30개의 근육은 우는 데에 슬픔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인 표정과 진심이 아닌 억지 표정은 눈동자와 얼굴 근육에서 벌써 티가 쉽게 드러나기가 일쑤입니다. 진심으로 나타나는 솔직한 표정에서는 얼굴의 전체적인 근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눈과 함께 감정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식적이고 거짓이 많은 표정에서는 얼굴의 자연스러운 근육들이 인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작용에 반비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근육만 움직이거나 또는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도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김건희 씨의 눈이 그 눈 관상이 절대 좋은 눈 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절대로 제 사심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선한 마음과 지혜로움이 담긴 눈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이글거리는 기회주의자의 눈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민년의 저 천간 임자가 임금 왕자에 변형된 글자로서 삐딱한 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국민보다도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영상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저는 끊임없는 윤 후보의 지나친 거짓말과 위선과 지나친 무속적인 표현 등의 그 때문에 그 어떤 후보보다도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왕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서 받아들여 그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듯이 관상가, 사주명리 및 역학과 같은 이런 학문은 그 떡잎의 수준을 미리 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학문으로서 저희가 대선 전부터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기질, 그 본성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되었을 적에 왕노름을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시간이 지나면은 반골의 상 아니랄까봐 국민의당과도 갈등을 빚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반골의 기질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크나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예상을 하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본색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지율 28%가 바로 그 증거인데 전 정권 보복수사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용산 집무실을 마치 자신들의 왕노름을 즐기는 그 무슨 궁전처럼 그런 장소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국민을 등지는 발언들만 연신 내뱉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그 고통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빨리 해결하고도 모자를 판에 그러한 답은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적반하장 일본에게 비굴한 외교까지 하고 있는 데다가 과거 50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정책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대출로 연끌한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중이면서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가 약 70%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게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저 왕노름만 즐기려고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천간 임자의 가운데 획처럼 국민이 괴롭거나 말거나 간에 자기네들 왕노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그 즐거움에 심취해 있죠. 대통령과 왕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현재 금리 인상의 여파는 최소 3년 정도 갈 것이다 라고 해외의 유명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서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문재인이라고 하는 문재양이라고 하는 오줌을 피하려다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경성열이라고 하는 똥을 만나서 자폭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기 80일 만에 지지율이 28%, 20%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불통이라고 전 문재인 대통령을 그 쌀만 먹듯이 비판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문통 때보다도 더더욱 비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전 정권 탓만 국민 탓으로만 되돌리고 있으니 앞으로의 지지율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0.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말로 국민을 조심스러워하면서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써 노력을 해도 지지율을 보존할까 말까인데 말이죠. 저희 채널 댓글란에 극우 보수분들이
제게 부처님법을 운운하면서 왜 죄 없는 훌륭한 대통령과 아름다운 미모의 김건희 여사를 왜 비판하느냐, 부처님법 팔아먹지 말라 뭐 등등 악성 댓글로서 험악한 인심 공격의 감정을 제게 마구마구 퍼부었는데, 현재 지지율이 20% 후반대로 떨어지니 이들의 댓글이 쥐죽은 듯이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이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이들과 똑같은 수준인 윤석열이라고 하는 비리와 거짓의 반골관상을 뽑은 것이고, 이들을 이용해서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짠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 끼리끼리 어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던 그런 근시안적인 뭔가 희망사항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 결과로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탄핵을 당해보고 IMF도 터져보고, 또 그들의 그 조상들은 나라를 쪽발이들에게 팔아먹기도 해보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시켜보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무지한 역사를 반복하는 저 무지한 보수 지지자분들, 제가 무지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제게 늘 말했죠. 부처님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느니 뭐 비하했는데,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지나가는 개도 웃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민족 대표 33분 중에 한 분이신 용성 큰 스님과 만해 한용운 스님, 진관사의 백초월 스님 등 여러 독립운동을 하셨던, 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대 때에 그 승병으로서 활동하셨던 이러한 큰 스님, 호국 불교를 이루신 그 큰 스님들은, 이름도 모를 그런 스님들은, 수많은 스님들은 왜 일제의 항거에서 독립운동과 나라를 구하셨는지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정의가 아니고 양심도 아닙니다. 나라 팔아먹고서 같은 실수를 연달아 하는 저 썩은 비양심자들의 집단을 찬양하는 게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입니까?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제가 볼 때에 김건희 여사의 눈은 대선 전후로 크게 바뀌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눈은 물상론적으로 고양이 눈의 관상입니다. 어느 유명한 그 관상가가 김건희 여사를 보고서 아름다운 공작새의 관상이다라고 매우 그 유명한 언론사에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는 정말로 잘못 분석하거나 판단 그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눈 관상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은 기회주의형 고양이 관상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영악한 관상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반박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의 눈 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눈에서 나타나는 김건희 여사의 천성은, 김건희 씨의 천성은 기가 강하고 머리가 좁은 데다가 이익과 실리를 굉장히 따지면서 기회를 노리는 굉장히 야가 빠진 고양이형 여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계산적이면서 재물욕과 명예욕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고, 사람에 대한 권모술수도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으면서 사회성이 매우 강한 여자입니다. 이는 또한 김건희 여사의 사주팔자에 편제가 2개나 깔린, 월지와 일지에 2개나 편제가 깔린 병신일주 사주, 그 편제가 신자진 수사마보로 이루어진 그 물의 기운, 수의 기운이 매우 가득한 사주, 그리고 종살격 사주라는 것에서도 김건희 씨의 천성, 김건희 씨의 본성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김건희 여사의 그 사주팔자를 설명드리자면은, 물론 태어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은 태어난 연, 월, 일만 가지고서 그 커다란 바운더리로서 라프 스케치식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김건희 여사를 상징하는 저 병신 일주는 지장간의 식신과 편관과 편제로 구성되어 있죠. 즉 높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편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자존심을 부리고서 약간 편협적인 노력과 기회를 노리는 여자, 끊임없이 편협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이기적인 사주, 기회주의적인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기와 학력 위조 사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더불어 인성까지 없기 때문에 따뜻하거나 그 인정이 있는 지혜로운 여자가 결코 아닌, 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 이기적인 여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를 만나도 늘 자신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그 기회를 노리는 여자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서 김건희 여사는 본인 스스로가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팬카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혔죠.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를 따르는 사람이 카페를 자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자기 스스로가 카페를 만들고 자신을 따르는 신복에게만 그 일상 사진을 올려서 이미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혼자서 쇼하고 국민을 희롱하는 그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 또한 자신의 그 계획에 이해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운도 편협적인 남자를 만나는 여자입니다. 편협적인 남자란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착실한 그런 남자와는 인연이 멀다란 뜻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남자가 들어와도 본인 스스로가 거부를 하고요. 병신일주 사주는 타고난 역마살이 매우 강한 사주로서 남을 가리키거나 또는 장사나 사업 때문에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 때문에 자주 돌아다니는 그런 타고난 역마살 팔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타고난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편관의 특성상 늘 마음이 불안해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명예와 권력이 높은 남자만을 그 기회로서 엿보아 추구하며 자신의 마음의 불안함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주 능력이 좋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남자를 이런 인연을 맺어서 그 발판으로 해서 자신을 성장시켜서 자신이 꽃을 피워서 도도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여자이고요. 편재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허풍과 허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주 쉽게 능청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우자 자리가 안정적이질 않고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결코 좋지 않은 게 김건희 여사의 사주 구성 특징으로서 또한 남자를 극하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자리가 음과 양으로서 구성된 게 아니라 양과 양으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자석의 N과 N극, S국과 S국이 서로 밀어내는 그러한 기운으로서 이는 김건희 여사의 그 애인으로서의 관계일 뿐이지 결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병신일주 여자 남자들은 부부 사이가 현실적으로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측에서 서울의 소리 대표 측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아파트에 그 서로 다른 층에서 따로 살면서 동거를 하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에서 그 서울의 소리 측을 고소하여 해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주 구성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사주를 이렇게 한 중급 정도 어느 정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쉽게 이렇게 풀이가 나오는 것이 바로 김건희 씨의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는 태어난 시간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참작해 봤을 적에 병화일간의 뿌리가 없는 종살격 사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신자진 수삼합, 즉 수의 기운, 관성의 기운이 매우 많기 때문에 남자를 자연스럽게 많이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성적인 관심과 욕구가 다른 여성들보다도 많이 강할 수 있고 때로는 음란할 수도 있으며 음흉하고 그 거짓말 또한 매우 잘할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병화일주 양의 기운인 여자인데 남자와 같이 살짝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 남자와 같은 양의 기운이 목소리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목소리가 그 양의 기운으로서 많이 허스키할수록 그 양기가 강한 여자일수록 주로 어둠의 세계에서 인연이 많거나 또는 어둠의 세계에서 웃음을 팔거나 신체적인 대화를 즐기거나 이루는 여성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란함과 거짓말을 바탕으로 해서 병화일주 특성상 만개한 활짝 핀 꽃처럼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서 주목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은 무속적인 특징과 예술적인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 기운이 많은 데다가 병신일주의 일지가 12운성이 저
병지에 놓였기 때문에 죽음과 영혼 그리고 무속적인 그런 관심과 인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참고로 무속인들이 음의 기운, 수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중음 영가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특히 오갈 때도 의지할 때도 없는 떠도는 그 무주고원 영혼들이 폐가나 터널 및 음습한 환경, 주로 사람들이 많이 그 반복적으로 자주 그 사망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 많이 머물러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깊은 마음에 그 미세한 의식작용과 그 본성을 예측할 수 있는, 까르마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사주팔자와 관상을, 이 사주팔자를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관상을 참작해 본다면은 보다 김건희 여사의 속마음에 그 잘 드러나 있는 이 눈관상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눈의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눈은 젊은 시절의 눈과 지금의 눈 모양, 그리고 대선 전과 대선 후의 눈 모양이 확연히 다릅니다. 성형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돋보이게 하는 저런 대선 전의 눈은 저희가 절대로 좋은 눈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죠. 저런 눈은 지혜로운 눈이 아니라 욕심이 많고 집착과 아집이 많으면서 자신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눈, 늘 기회를 노리면서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색깔을 잘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눈, 눈치가 빠른 야근 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대한 지혜 탐구에 몰두하는 그런 지혜로운 눈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이나 외부적인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호감과 집착에 그 몰두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눈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전체적인 눈이 고양이 눈과 가깝다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착하지 않는 고양이와 가까운 관상이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양이도 착한 고양이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 인성, 즉 인간성이 그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고양이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사주팔자에서 그 인성이 정인과 또는 편인이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눈에서 나타나는 김건희 여사의 천성은 기가 강하고 머리가 좋은 편인데다가 이익과 실리를 굉장히 따지는 기회주의형, 그 굉장히 야가 빠진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계산적이면서 재물욕과 특히 명예욕에 대한, 권력욕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사회성이 강한 여성이고요. 특히 대선 전에는 주로 눈동자가 크고 동그랗게 메이크업을 한 사진들이 자주 보여졌습니다. 즉 호기심이 많으면서 감성적인 사람, 집착과 아집이 많으면서 외부적인 시선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눈, 기회를 노리고서 눈치를 많이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동그랗고 큰 여자의 눈은 지혜로운 눈 또는 현명한 여자의 눈이 아닙니다. 눈이 동그랗게 크면 클수록 꼭 탐욕심과 애정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은 처신에 의해서 구설수가 크거나 작게 따라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눈입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는 가늘고 길면서 도도한 듯한 눈으로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선 이후의 김건희 씨의 눈은 지금 대단히 도도하고 거만하면서 교만한 눈빛이, 또 그런 눈빛을 느껴지는 이런 행위들이 너무나도 선합니다. 확실히 도도하지다 못해 오만해진 듯한 눈빛입니다. 그리고 눈빛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의 신체 전면에서 그 전체에서 차가운 기운도 느껴집니다. 따스한 인간성이나 감수성이란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까요? 영부인이 되고서부터는 고개를 아래로 잘 숙이지 않고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시선을 아래로 흘겨보는 듯한 표정이 그 사진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 전에도 이전 그 기자회견 때에 김건희 씨의 건들건들 상체를 움직이는 그런 행위와 옆으로 자주 흘기는 듯한 이런 바라보는 눈빛에서 얼마나 이 여자가 거짓말로서 변명을 일관하는지 저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응시한다기보다는 옆으로 흘기는 듯한 저런 시선들이 자주 연출되었고요. 이러한 모습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지금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영부인으로서
대단히 도도하고 거만하며 교만한 눈빛과 그 자태에서 그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옆으로 자주 흘기는 듯 보는 사람, 말할 때에 몸을 건들건들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상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이 많고 미선적이면서 남을 속이고 심지어 음란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서 시선을 아래로 흘겨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반복적으로 취하는 사람은 권력욕까지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남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많은 인색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매우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하면서 품격이 높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 정면을 응시하면서 따뜻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마주한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들보다도 우월하다라고 느낄 때에 목과 허리, 척추를 꼿꼿이 세워서 그 힘을 주게 되고, 또 콧대를 높이게 되며 고개와 시선도 자연스럽게 살짝 높이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성형에서 그 콧대를 세운 것은 바로 본능적인 우월 의식 때문에 그 이에 따른 지나친 탐욕이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카라를 세운 것이 바로 자신은 남들보다도 다른 여자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반증하는 의식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건달, 깡패들이나 양아치들 또는 국회의원들이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남녀를 모두 뭐라고 우리는 바라볼까요? 정말로 재수없고 밥맛 떨어지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죠. 이들의 콧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의 척추가 힘이 들어가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들은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 국민들은 기본 주권마저도 박탈되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삶은 어려워지는 것이며 행복지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들의 노예가 되는 것도 모르고서 오히려 이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총알바지가 되어져서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들면서 지나간 추억팔이에 보수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것이 이런 오만불손한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지 그 콧대를 꺾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최소한 국민들의 주권과 행복을 지킬 수가 있고 행복 지수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권은 반드시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저들의 교만과 권력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주가 병화일주여서 더더욱 남들보다도 돋보이고 주목받고 싶은 그 본성과 욕심이 매우 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나칠 때에 어리석은 여자들은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도 이성적인 면이 떨어지고 오히려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여서 감정을 다치면은 여자들이 주체를 못하고 사리분별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사적인 인연과 감정으로서 단체 생활에서 도덕과 윤리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거의 왕비들이 외척 세력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여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요,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에서 같은 월급을 주어도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CEO들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권력을 잡으면은 나라와 조직의 체계가 기강이 어수선해지고 사적인 인연으로 비리가 늘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독일의 이전 총리였던 그 여자 총리는 예외이고요. 훌륭한 여자들도 있지만은 여자의 감성이 이렇게 그 이성적으로 또는 그 중도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지 여자 전체가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현재 김건희 여사는 정식적인 공개 채용이 아니라 사적인 인사들을 대통령직과 관련된 부서에 많이 인사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비리이고 탄핵감이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들을 만나러 다닐 때에 논란이 된 저 뚱뚱한 여자, 충청도의 모 대학에서 그 겸임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보는 관상학에서 그리고 없지 않은 그런 통찰력에서 저 여자는 무속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무속적인 인연이 매우 깊은 그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변한 눈빛을 보니 저는 얌전한 척하는 고양이가 부뚜막에 제일 먼저 오른다라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 영부인들은 낮은 자세에서 사회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스러운 사람들,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열심히 노력을 해온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당선 이후부터 바로 국민들을 매우 무시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만을 골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왔습니다. 개 사진을 올려서 국민들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서 느끼게끔 여러 번 수치심을 주었고요. 무속인으로서 심하게 의심되는 사적인 인연들을 동원해서 전 영부인들을 만나러 설쳐댔고, 국민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는데 마치 김건희 씨는 자신이 대통령인 양, 대통령 이상인 양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때로는 더 설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이 관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눈 모양도 그렇지만은 우리 속담에 얌전한 고양이인지 얌전한 척하는 고양이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행실이 마치 교만한 속물적인 기회주의 고양이와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뚜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출입지역이란 뜻인데, 즉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겉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저 부뚜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김건희 여사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더라도 성형을 참 많이 한 여성으로서 보여지죠. 얼마나 성형을 많이 했는지 지금 저 사진에서는 보여지는 김건희 여사의 피부는 성형으로서 그 주변 피부가 잔뜩 팽팽하게 당겨져 있음이 쉽게 보여집니다. 저런 피부는 50대가 넘어서 폐경이 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아주 흉측하게 찌그러지거나 피부에 심각한 변형이 예상된 부위입니다. 이것이 김건희 씨의 본래 얼굴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체이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러한 사진을 보고서 김건희 여사가 마치 미인이라도 된 듯 칭송하는데,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것일까요?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관상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 성형 전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보더라도 절대로 미인 축에 끼는 여자가 아닙니다. 낄 수도 없고요. 그 증거로 같은 72년생 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연예인 얼굴을 비교해보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성형을 많이 하고 성형에 집착을 많이 하는 여성들 중에서 그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허망한 욕망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여자, 그리고 남들과 사귀거나 또 남편이나 남자를 사귀어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랑하지, 진정 사랑하거나 배려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눈썹은 살짝 남성적인 눈썹을 좀 가졌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눈썹은 선천적으로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스타일의 눈썹입니다. 타고난 눈썹의 높이가 일반 여성들보다도 훨씬 더 눈보다도 높기 때문에, 즉 전태궁의 넓이가 높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높게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존재감이, 주목감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그렇게 인생이 이루어질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전생에 쌓은 복이 일반인들보다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대담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져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은, 이런 눈썹과 눈은 재물의 성공과 실패 및 구설수 또한 매우 빈번한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성향도 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빈번하다라고 관상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 여사의 눈꼬리 또한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간 눈으로서 이런 눈썹과 이런 눈 모양은 100% 생각보다도 행동이, 액션이 먼저 튀어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뒤에 가서 구설과 뒷소문이 늘 따라다닐 수 있는 게 단점인데,
학력 위조 사기와 주가 위조 사기, 그리고 성형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줄리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금 그 남자 말고도 이전 남자에 대한 그런 무성한 소문, 그리고 무속인으로서 심하게 의심이 되는 이런 사적 인맥을 동원해서 이전 영부인을 만나다니고, 북한 미사일을 빵빵 쏴대고 금리와 물가 인상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수천만 원짜리의 명품 브랜드 옷을 자주 입어대는 너무나도 튀는 경거망동한 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행위가 바로 이러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영부인이 아니라 A급 패션 모델인지 아니면 연예인인지 아니면은 패션 모델과 연예인 모두 다 해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인지 인플루언서인지 참 대단하기만 합니다. 저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위에 천공스승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이죠. 천공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말한 것들은 그저 그대로 저 부부가 다 현재까지 모두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주 구성상 김건희 여사는 이런 건 뭐 흔히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이마와 같이 엮어보면은 참작해서 관상을 해석해보면은 분석해보면은 한 번쯤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눈인데요. 이전에 한번 의사하고 이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눈이 크면서도 쌍꺼풀이 눈꼬리로 갈수록 눈과 멀어지는 이런 쌍꺼풀, 이런 눈은 감성에 감정 기복이 많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그 교태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썹에서는 형제 자매 간의 사이가 그리 원만해 보이지는 않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 형제 중에서 막내라고 하죠. 그리고 눈빛이 강하면서도 살짝 밖으로 드러나는 눈빛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눈빛은 지혜로운 자의 눈빛이 아니고요. 차분하지 못하고 대부분 거친 욕망과 감정에 의해서 탐욕심이 많거나 음란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드러나는 눈빛으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또 눈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을 강렬하게 원하는 사람의 눈빛이기도 하고요. 여자의 눈빛은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차분하면서 그 눈빛은 눈 안으로 모여있는 부드러운 차분한 지혜로운 눈빛이 최고의 눈빛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거친 탐욕심은 늘 악업을 만들어서 나와 남 모두에게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김건희 여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래 욕심이 많은 기회주의자형 김건희 여사는 모든 권력의 끝판왕이자 종결점인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영부인이 되더니 그 눈빛이 매우 도도하고서도 교만하고 거만하게 변해 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에게 청와대와 용산 집무실이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도 같을 것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남편을 통해서 보다 자신들의 측근 세력, 자신들의 외척 세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욕심을 그 뿌리 깊이 내려서 김건희 씨의 그 사주에서 편재와 편관이 그 발달된 것처럼 편법적으로, 편향적으로 그 사적인 욕심을 끊임없이 채워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고양이 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겁이 많습니다. 경계심이 많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하면 감쪽같이 보이지 않는 깊숙한 어두운 곳에 몸을 재빨리 숨겨버리는데 김건희 여사의 너무 설쳐되는 그런 행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드러난 데다가 심지어 보수의 언론사인 조중동마저도 이를 심하게 비판하고 경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30% 초반대로 하락하니 김건희 여사는 그 이후부터 이 세간에 또는 언론에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서 조용히 기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주와 관상에서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는 병신일주에서 12운성의 병의 작용, 저 병의 작용과 편관의 힘에 의해서 불안해하는 김건희 씨의 속마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기와 학력 위조 사기 때문에 취재진들에게 저러한 추한 뒷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은 김건희 씨는
김건희 여사는 쥐도 새도 모르게 그 깊숙이 은둔하여 짱 박힐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 남편의 그 위기 상황을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돕는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돕긴 돕겠지만은 그렇게 훌륭하게 내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유명한 풍수 관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TV 종편 방송과 신문 기사에 굉장히 많이 그 이름이 거론되는 분인데 대선 전 2월 달 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작의 관상, 공작새의 관상이라고 이렇게 아주 좋게 그 이야기를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는 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굉장히 실소를 했었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건희 씨는 요염한 고양이의 환상으로서 대선 이후에 그 지금은 고양이상을 그 이상의 관상, 마치 불려시의 관상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는 제가 김건희 씨를 개인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증오하는 것이 또 절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눈에서 보여지는 심성을 있는 그대로 읽을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절대로 공작의 관상이 될 수 없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왜냐? 공작새에 가까운 대통령 영부인은 제 생각에는 아마 유경수 여사가 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공개된 사진과 그 동영상 자료를 검색해서 보게 되면은 그 눈빛이 날카롭거나 삐딱하게 옆을 흘리면서 눈빛을 취하는 모습을 김건희 씨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하고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온하면서 마치 그 현명한 그 현모양처의 부인처럼 포근하면서도 바르면서도 귀격인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참 대단한 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수분들에게 오래오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나이 드신 보수분들은 결코 유경수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동등선에서 놓고서 같은 급으로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이 공작새는 아름답고 자비심이 넘치는 선한 마음, 즉 보리심에서 바탕이 되는 지혜의 상징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욕심과 성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탐진치, 이 삼독심, 이 무명심을, 이 번뇌망상을 보리심으로써 바꾸는 그 대자대비한 보리심으로써 바꾸는 보살의 지혜에 비견하는 새가 바로 공작새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꼬리를 펼쳐서 그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공작새의 움직임을 마치 지혜로운 보살의 그 중생구제를 위한 보살 행가도 같은 그 지혜의 상징으로서 방편으로서 신성하게 바라봤고요. 즉 사적인 재물력, 명예욕이 없이 현재 금리 인상과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등등 이 고통받는 국민들만을 생각하고 헌신하는 그 지혜의 상징이 바로 공작새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나이도 지극하다는 그 모 관상가가 주가 조작 사기와 학력 위조 사기 그리고 줄리라고 하는 과거의 이분의 그 사적인 행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루머와 뭐 등등 그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이러한 김건희 씨를 공작새라고 평가한 것은 마치 도둑과 사기꾼을 의로운 정의의 사도라고 칭송하는 것이고 검은 까마귀를 하얗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동쪽 방향을 서쪽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크나큰 오판을 벌이는 것이고 도둑을 잃어버린 자식인 양 환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념주의에 빠진 비현실적인 쫄보들만 가득한 민주당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이 실제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마땅히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거기에 김건희 씨의 어머니의 그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 투기는 여러 가지 범죄면에 비했을 적에 김건희 씨의 그 객관적인 이런 법인카드와 비교해 봤을 적에는 김건희 씨는 양반 중에 양반이고 새발이 피면서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비교할 수밖에 없죠.
무지한 보수파리 분들이 이렇게 명백한 비교 대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집착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그 엄청난 비리들은 눈 감아주거나 아예 외면하거나 보려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오직 이재명과 김혜경의 작은 단점만을 우주의 태양 이상의 크기처럼 확대해서 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조중동 언론사와 국민의힘이 계획적으로 확대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의 증거가 넘치고도 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기와 무더기 허위 경력으로 사기를 친 교육 사기 사건은 이미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출신 라인에 서서 지금까지도 혼자만 처벌을 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스키야마키로 이명박 이후로 거짓말의 달인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런 비리 대통령 내외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미래는 암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예우와 자기 인맥 봐주기, 증거가 넘쳐나도 무죄를 만들 수 있고 증거가 없는 깨끗한 사람도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들거나 이익에 반하면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윤석열 검사 집단들의 비민주적인 이러한 행위들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미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리투성이 김건희 여사,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심이 대단하면서 대선 후에 눈빛이 거만한 눈빛으로 변해버린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키우는 반려견은 애지중지하면서 왕노릇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겸손해하지 못하는 김건희 여사는 국민을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만도 못한 똥개처럼 인식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개 취급만도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정말로 개탄스럽고 분노합니다. 이러한 여자가 어떻게 보리심을 갖춘 지혜의 상징인 공작새라고 저렇게 아주 우리나라에서 칭송받고 경력이 굉장히 깊은 관상가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김건희 씨는 부뚜막에 먼저 오르는 그 고양이 관상일 뿐 아무리 봐도 뒤에서 호박씨 다 까는 거짓과 위선의 고양이, 교만하고 음탕한 기회주의자형 고양이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더 나아가면은 만화 드래곤볼의 후리자 3단 변신처럼 고양이에서 불려시로, 불려시에서 구미호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의 모범을 손수 자주 꾸준히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천공이라고 하는 이런 사입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진정 선지식을 모시고서 마음 공부, 그 복가덕과 지혜를 쌓는 마음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주 구성이나 김건희 여사가 살아온 인생에서나 모든 면에서 봤을 적에는 선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변할 그런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커 보이질 않습니다. 가난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가난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의 심정을 잘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을 위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베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시선을 낮추고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시선을 높이고 높여서 탐욕과 명예 및 권력의 욕심으로서 평생 살아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만 교제하려고 하지 시선을 절대로 아래로 돌리는 여자가 아닙니다. 즉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세생생 탐욕으로서 쌓아온 까르마는 이러한 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학을 배우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준법 정신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멀리하기 위해 관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최소한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려내서 미래의 고통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이 관상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무지를 조금이나마 좀 일깨우기 위해서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처럼 자신의 탐욕과 명예 및 권력욕을 위해서 관상역학으로서 논문을 쓰고 무속인을 등용하고 검증되지 않거나 비상식적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관상 사주팔자 역학을 배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안타깝게도 무지하면서도 자존심만 강한 이런 노인분들이 윤석열 지지에 의해서 지성과 양심과 공정한 민주주의는 거짓과 어둠의 먹구름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마치 돼지와 같아서 소리 없이 모든 생명들을 관대하게 포용하고 자신을 드러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대단히 착각하면서 각을 세우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만 더 세지는 것이 바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변화되는 세상에 그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간 세월에 대한 그 노래와 추억만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노인들은 자신들은 6.25를 겪었고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주역으로서 오직 자신들만의 생각이 대단히 정의스럽고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웅이자 공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서 구속시킨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서 박근혜 탄핵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대규모 시위를 자주 벌였던 그들이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법대로 했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순적으로서 염치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도 맞지 않으며 영 줏대가 없는 다른 말로서 변명하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를 탄핵시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은커녕 우익단체를 앞세워서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 씨는 박근혜의 탄핵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가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쯤 이야기하면은 김건희 씨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비판해야 할 저 보수 극우들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중에서 최고의 미인이라는 등 공작새의 관상이라는 등 저렇게 심하게 부풀리기가 일쑤입니다. 이제 영상 마지막으로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나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성웅,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전륜성왕에게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살리는 보검이 되지만은, 반대로 교만하고 탐욕심이 많은 흉폭한 자기중심적인 임금이나 장수에게 칼이란 살인검이나 흉기일 뿐입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젖소가 마시면 신선한 우유가 되지만은 뱀이 마시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사주팔자, 관상, 자미두수, 주역 등과 같은 이런 역학의 세계는 바로 이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학은 절대로 탐욕심이 강한 이기적인 사람이 배워서는 안 되는 학문이고, 특히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스승의 자격도 엄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러한 역학을 개인적인 욕심에 관심에 채우기 위함으로써 사용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그러기에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로 인해서 국민들은 현재 매우 분노하고, 김건희 여사가 기르는 개보다도 못한 취급에 수치심을 느끼면서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에 따라서 국민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재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 윤석열을 뽑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28% 지지율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공식적으로 읽기로는 김건희 여사라고 정말로 힘겹게 김건희 여사라고 읽지만은, 김건희 여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냥 김건희 씨라고 말하고 싶은 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뉴스나 언론을 보고 싶지 않는 현명한 국민들,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범죄 봐주기식은 이전에 최순실과 정유라라고 하는 비선 실세로 인해서 촛불혁명이 일어나 탄핵까지 이어진 것처럼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죄업에 따른 이 분명한 인과는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서 그 업보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사다운 그 지혜로운 모습으로서 왕비노름 그만하고
늘 국민을 부처님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하느님처럼 높이 섬기는 모습으로서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최순실이 되는 것이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